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복 대표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41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타일19 유튜브 방송은요, 매일매일 시장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뒷북을 치지 않는 사전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리 시장을 예상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주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 다양한 분석 기법,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종목별로 다양하게 조명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한국 시장 자체가 또 역시 위쪽으로는 막혀 있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는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었고, 또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 종목이 많은 가운데서는 언제나처럼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등장하는 은행주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있죠. 물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통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TSMC에서 TSMC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같은 대만이니까요. 그 TSMC에서 HBM 고대역 반도체죠. HBM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강과 2강, HBM의 1강과 2강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서로 1강이라고 하는 그런 각축전을 벌여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TSMC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닉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그리고 신흥국으로 대표되는 아까 TSMC를 위시하는 그 대만 증시, 그리고 신흥국의 대표적인 증시였던 인도 증시, 이런 증시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최근에 며칠 사이에 경신을 했었는데, 아직 우리 한국 증시의 흐름은 여전히 좀 답답해 보이시죠? 그리고 신고가는커녕 정말 2,800을, 코스피 2,800을 언제 돌파하냐, 아니면은 코스피 3천까지는 올해 가기는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코스닥의 시총 1위에서부터 4위, 5위권까지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작전성에 가까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시총을 쟁탈전을 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지금 에코프로도 역시 고점 대비로는 3분의 2 토막이 날아가는 수준으로 망가진 상태. 그리고 최근에는 HLB가 시총 1위에서 시총 2위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시총 4위.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는 역시 그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있죠. 그 와중에서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간극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느 쪽으로 맞춰갈 것인지, 코스닥이 올라갈 것인지 코스피가 내려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시장에 있어서 분석을 하는 그런 관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수급까지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그 HLB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롭게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으실 만한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HLB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한국 시장만 왜 이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HLB에 대해서 어제 특별 방송으로, 물론 저는 HLB를 죄가 없잖아요. 추천을 한 적도 없고, 다만 11만 원대, 12만 원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라는 그 사인을 드렸던 그 이력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대중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우리 기존의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또 어제 보니까 신규 구독자들이 HLB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고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시장만 왜 그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어떤 일각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이 AI 주도였기 때문에 뭐 한국이 AI 주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는 부분도 맞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AI 주도를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AI가 주도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건 아니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멘스라든지 아니면 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명품 관련된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거니까 반드시 AI가 모든 글로벌 증시를 주도한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 상사들, 물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최근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것들은 그런 종목들이 AI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각국의 특색에 따라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한국이 AI 주도주가 없어서 증시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그 편협된 시각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쪼개기 상장, 그 다음에 뭐 각종 유증,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분별한 IPO 이런 것들 결국 수급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쪼개기 상장이라는 거는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를 하는 게 있던 거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그 나누어진 회사가 또 증자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증자는 여기 유상증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나 CB 같은 매자닌 증권 형태로 해서 전환사채나 BW, CB가 아니고요. CB나 BW 같은 매자닌 증권들이 다시 그 전환을 청구하게 되거나 신주 인수권 그 전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유증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그 무분별하게 IPO 그 장벽이 너무 낮아져서 스펙을 통해서도 IPO를 할 수 있지만 팬덤 종목들의 대어라고 하죠. 대어 아주 그 큰 규모의 왜냐하면 그런 큰 규모의 IPO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IPO 주관사를 하면서 수익 창출에 창구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쪼개기 상장, 유증, 전환사채, IPO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의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해서 수급도 안 맞게 되지만 일단 그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량 곱하기 물량 아이고 이렇게 써야겠네요. 주가는 시가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안 올라갔지만 사실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시가총액 자체는 다른 글로벌 증시에 못지않게 증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 봤을 때는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 증시는 이 시가총액이 불어나는 그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 주식은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체감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증시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까 그 AI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논평하는 그런 내용이 왔길래 제가 보기에는 꼭 비단 이게 AI 주도로 인한 그런 문제가 아닌 그 AI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는 아주 그냥 일부분의 물론 경쟁적인 산업이 부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AI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AI 주도주를 가지고 지금
그 나라의 그 주가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는 해석은 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공급 물량 확대되는 이 증시의 그 기업들의 정책, 기업들의 자본금 정책이 되겠죠. 재무 정책뿐만 아니라 이 IPO 허용하는 당국의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그 상황이 됐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밸류업하고 연계해서 밸류업을 해도 주가 지수가 안 올라가니까 왜 이게 안 먹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먹히는 원인을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으로 AI 주도주가 없어서 안 먹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주제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HLB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또 오늘 Q&A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저희 HLB로 인해서 그 구독자가 늘어났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뭐를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인사 같은 걸 하시고 그런 거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HLB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커뮤니티라든지 이 SNS 공간에서는 기본적인 댓글 매너 같은 거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몰려다니면서 막 자기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그런 그 유튜브라든지 뭐 그 커뮤니티 공간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유튜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 HLB에 대해서 저도 그 HLB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그 다른 유튜브들도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다른 유튜브 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가서 기웃거리지도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HLB를 가지고 또 그 썸네일을 하필이면은 썸네일을 가지고 그걸 꼭 읽어보게 만들려고 하는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혹시라도 무슨 다른 내용이 있나 해가지고 저도 몇 군데를 들어가서 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운에 맡겨야 된다. 세력의 의도에 맡겨야 된다. 그런 내용들 뿐이었는데 왜 그러면 그 썸네일에다가는 꼭 읽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막 유혹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HLB가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은 이런 시국에 그런 식으로 그 호객행위 같은 거 막 썸네일 이용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 내용도 없이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증권계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한가 맞은 또는 상장 폐지 맞은 아니면은 뭐 감자 같은 거 맞은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요. 초상집에서 관장사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초상집에서 관 필요하잖아요. 관 장사하는 사람들.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는 관도 필요하겠지만, 초상집에 와서 위로가 우선인 초상집에 와서 그 관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달갑게만 보이진 않잖아요.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HLB가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썸네일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내용도 없이 자꾸 사람들 이렇게 꼬시는 행위 이런 거 하는 거는 초상집에서 간장 사는 행위하고 비슷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스포츠 센터가 있는데 이 스포츠 센터에 여러분들이 멤버십 멤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포츠 센터가 청소 같은 거 관리를 잘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손님이 떨어졌어요. 자, 손님이 멤버십 손님도 있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가는 손님들도 있잖아요. 손님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포츠 센터는 전기료를 그 부담할 만큼의 부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를 못 내니까 한전에서 단전을 시켰어요. 단전을 시키니까 이제 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센터에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스포츠 센터에서는 청소를 안 한 그 청소업체를 뭐라고 하고 이 한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 청소를 안 한 그 청소업체인가요? 아니면은 이 한전인가요? 아니면은 이 스포츠 센터 당사자인가요? 이 문제의 그 중심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스포츠 센터잖아요. 지금 그 HLB의 사태에 있어서 HLB가 뭐 항서 얘기도 하고 있고 항서 그 제약 중국 거기 얘기도 하고 있고 또는 그 미국 FDA 얘기도 하고 있고 또는 뭐 그걸 미중 관계로 인해서 뭐 극단적으로는 경쟁사인 노슈가 뭐 노비한 거 아니냐 막 이런 그런 이제 핑계 같은 거를 대는 건데 뭐 여기서 청소가 안 됐, 청소업체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고 단전시킨 한전을 욕할 수도 있겠죠. 스포츠 센터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스포츠 센터가 져야 되는 거고 이 멤버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주한테 이런 부분을 어, 어, 이유로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HLB의 상황에 대해서 이 스포츠 센터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한번 먼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댓글로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흥분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는 이 HLB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12만 원 가까이 해서 팔아야 된다고만 계속 얘기했지 한 번도 사라고 한 적이 없었었고 제가 HLB 그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서도 우리 유튜브에서는 그 가격대에 자꾸 팔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한 5번 정도는 제가 올려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분이 본인이 뭐 HLB 주주라는 얘기는 그 스포츠 센터 주인한테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유튜브에 오셔서 그렇게 그 애타게 그 답변을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질문에 궁금해 하시는 그 질문 왜냐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만큼 속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 유튜브 이 스타119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를 제공하고 있는 저 임광목 대표가 그래도 영어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 FDA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약청에 가시면은요, 그 식약청이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음식 같은 것도 다룰 거 아니겠어요. 음식도 다루고 드럭이니까 약품도 다루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이런 것도 다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식약청에서. 왜냐하면은 몸에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HLB 이번에 승인 불발 사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드럭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의약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FDA에서도 이 드럭 어프로벌 승인, 의약품 승인 이쪽 관련된 쪽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서치를 하는 방법, 이렇게 이니셜을 가지고 서치를 축약, 뭐 이니셜 이런 걸 가지고 서치를 할 수 있다.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승인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평가 이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하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런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안내하는 파트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이게 그 임상 실험 이런 거 된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 디솔루션, 이거는 그 용해됐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 사용하지 않는 그 메소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드럭 이스테빌리시, 이거는 그 실제적으로 약을 이제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의약품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의약품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의약품 자체를 레지스트레이션 등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그러니까 바이오 리서치 이거를 줄여가지고 BMO라고 불러요. 바이오의 BI를 따서 B, 그 다음에 MO를 따가지고 BMO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 식약청에서 엄연하게 지금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 파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지금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그 지금 그 지면에서 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실사를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업무를 하는 데가 이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이게 바로 그 실사 업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FDA에서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법규적인 부분이 되든 아니면은 그 미국 식약청의 내규가 되든 분명히 그 실사는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BM 써 있잖아요. BMO 할 때 BM 이거 같은 건데,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면은 여기 FDA 폼, 그러니까 양식, FDA 서류 양식 1572번 양식으로 그 이제 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2008년도부터 이렇게 2008년도부터 이렇게 그 이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처음 요구한 그런 제도가 아니고 2008년도부터 이미 그렇게 정착이 돼 있는 하나의 그 의약품 승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신 분이 그 실사를 꼭 받아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제가 그 스포츠 센터에서 잘못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물어볼 게 아니라 받아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설령 이 FDA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제대로 알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나타나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FDA에서는 미국 FDA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FDA에서는 그 언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쪽 실사가 안 됐는데 그 언지를 줬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그 HBL이나 또는 항서가 되겠죠. 항서제약. 여기 담당자들이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임상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했고, 또 이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실사를 못한 거는 이 FDA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그냥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안 해도 됐나 보다 이렇게 자기들 이쪽에서는 그 HBL이나 HBL이 아니라 HLB로 고칠게요. HLB나 항서제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걸로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코로나가 중간에 있었잖아요. 코로나 잘 들으세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막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그 관련 부서 FDA의 관련 부서에서 이 실사를 그러니까 그 FDA의 그 드러그 관련된 심사 부서 인원이 지금 대략 한 6천 명 되는 것 같아요. 6천 명 되고 그리고 그 실사 담당 인원도 한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둘 다 중요한 부서죠. 그러니까 이 심사부서에서 실사부서에다가 이 러시아로 원래는 가서 실사를 해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갈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HLB나 항서에서 야,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안 했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이의 제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례 비슷한, 그러니까 과거의 선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법은 아니니까. 선례를 보면은 이 코로나 때 못 가니까 그때 신청한 뭔가를 신청했던 이제 회사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약품 뭐 허가든 뭐 그런 걸 신청한 그 경우에 다 무기한 보류를 시켰던 거예요. 코로나 때도 출장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출장을 못 가니까 무기한 보류를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전쟁으로 인해서 실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무기한 보류한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코로나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승인을 보류를 시켰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근데 그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출장을 못 가면서 계속해서 허가 내는 거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T를 두게 된 거예요. AT. 얼터너티브 툴스. 그러니까 얼터너티브는 대체라는 뜻이니까 대체 기구, 대체 방법, 대체 기구, 도구, 대체 방법을 둬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못 갈 것 같으면은 그냥 현지의 감독기관 거기에서 그 감독을 한 그 결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인용을 한다라든지 그 현지에서 감독기관의 그 감독 결과물 그런 거를 인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형태, 온라인 실사 같은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실사 과정 같은 걸로 해서 이거를 출장을 안 가고 대체하는 그런 이 툴을 만들어 놨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기보다 그 HLB에서 자기들이 최대 목적이 심사 승인이었으니까 통과되는 거였으니까 조금이라도 막 뭐 99%의 확률로 통과된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0.01%라도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지요. 러시아 실사 못 간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이거 얼터너티브 툴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줌 가지고 거기서 임상하는 것들을 다 찍고 그 과정들이 문제없게 진행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건 안일하게 대응한 거잖아요. HLB라든지 아니면은 항서도 그냥 뭐 다른데 임상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한 거 아니니까 다른 데도 했으니까 뭐
뭐 한 군데 정도는 안 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FDA가 갑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겠습니까? 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뒤늦게 지금 그 진양곤 회장, HLB의 진양곤 회장이 하는 얘기가 이 AT를 지금 이래도 알아봐가지고 FDA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게 만약에 진짜로 그 당시에 현지에서 감독기관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녹화라도 해놓은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협의에 따라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또 뭐 이런 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면은 이건 언제 승인이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거는 지금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실사 관련된 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문제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 표면적으로요.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중국 이제 니보세라니 그 HLB 거는 아니고 그 항서에 감넬리주맙 그 관련해서 이 CMC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CMC는 저도 지금 영어 자꾸 쓰기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쓰게 되네요. 그 C는 케미스트리라고 할게요. 케미스트리, 화학. 그 다음에 M은 매뉴팩처링, 메뉴라고까지만 적을게요. 제조겠죠, 제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C는 컨트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화학에 대한 제조하고 그 품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냐 이 부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서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됐다. 그거를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그 HLB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옆에서 밀착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 CMC 부분을 그 인터뷰라든지 중간에 그 단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중간 리포트 단계, 인터뷰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지적이 된 거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FDA에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이니까, 지금 한간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은요. 중국이 좀 그 은밀하잖아요. 비밀스럽고 데이터 같은 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CMC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확정 사항이 아니라 지금 정황 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CMC 문제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 항서 제약이 그래도 중국에서는 제일 제약사고 글로벌로 따져도 한 30위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제약사인데, 그리고 이번에 그 간암 치료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여러 임상들을 했고 다양한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조사인데, 얘네들이 설마 이 CMC를 잘못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CMC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CMC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그 FDA에서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실사 얘기도 위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 실사 쪽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그쪽이니까 거기는 백인들이잖아요. 근데 백인들인데 그게 실사도 안 된 데다가 이 임상 디자인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결과가 뭐 백인들이 너무 조금 들어간 거 아니냐. 그 임상 그 대상자들에 있어서 환자들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심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CMC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임상 디자인상의 이런 문제라면 임상 3상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려면은
또 몇 년이 어떻게 걸릴지,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뭐 완전히 물 건너간 거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하신 분께 최대한 그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잘못한 건지, 진양고원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중국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뭐 의도적으로 중국을 엿먹이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이거는 그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좀 객관적인 사실은 이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어쨌든 비판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거를 알고 비판을 하시는 게 맞겠지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저라고 뭐 뾰족한 방법이 있겠냐마는요. 있겠냐마는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유튜버들은 뭐 자기를 따라오세요 뭐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무슨 묘책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력의 처분. 그런데 이제 다만 정말 그래도 이게 지금 덩치가 HLB 하나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가 지금 몇십 개가 있잖아요. 비상장까지 따지면은 그런 덩치가 있는 회사인데, 근데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지금 안도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가, 주가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그 약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흑막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HLB가 자꾸 이제 계열사들 막 통해 가지고 그 무슨 태초부터 사실 그 리보세라닙이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HLB에서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를 미국에서 사들인 거예요. 그 자기들이 판권, 특허권 이걸 사들여 가지고 한 거니까, 자기들이 막 뭐 바이오를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낸 그런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그런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그거 자꾸 계열사들한테 막 이것저것 막 그 전환사채 같은 거, 더군다나 뭐 전환사채 발행도 그 타법인을 그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이제 그 기회가 있겠지만, 그뭐 유상증자가 되든 어떤 전환사채나 그 BW가 되든 그런 자금을 어디에다 사용되는 용도로 쓰냐. 예를 들어서 그 설비 같은 거, 설비 투자 이런 거에 그 위에서 하는 거는 괜찮죠. 아니면은 뭐 공장 같은 거, 공장을 사기 위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산다라든지, 이런 것도 자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것도 그런 대로 이제 그 구도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일 위험한 거가 타법인 그, 그 인수 자금. 타법인 인수가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잖아요. 물론 회계법인을 끼고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맘먹고, HLB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평가가 뭐 한 1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맘먹고 100억에 사줄 수도 있는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HLB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구도가 가능한 것들이 그 타법인 주식 취득자금 이런 용도인데, 어쨌든 HLB 관련사들은 그런 걸 좀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 잘 됐으면 좋겠지만, 또 막 이게 주가까지 두어 번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니까, 당장에 거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라더견이라고 아시죠? 락이라고 써놨네요. 라더견, 제가 타이핑을 잘 못 쳐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라더견, 그 다음에 그 SC 사태 기억나시나요? 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풍재지, 여기까지 오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이거 뭐 이게 지금 그거였잖아요. CFD 계좌. 이게 CFD 계좌가 그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해가지고 돈 조금 가지고도 막 내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작전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뭐 물론 다 구속되기도 했지만, 그때 하한가를 뭐 심하게는 한 10번 맞았나요?
제가 요 10번인지 10번인지 7번인지 이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뭐 5만 원, 6만 원 했던 거가 막 2천 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요. 30만 원 했던 거가 지금 4만 원 돼 있고 이래요. 자, 그런 상황을 그런 그 추억, 살인의 추억처럼 하한가의 추억을 작전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HLB가 오늘조차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하고 또 이렇게 HLB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은 센티멘탈인데, 맞죠? 주식은 센티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센티인데. 아무래도 그 주가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분을 어떻게 될지 처분을 기다려야 되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회사를 믿냐 못 믿냐의 문제인 것 같고 일단 그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당하게 탈출을 해야 되는 거를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HLB 그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어제 하한가, 오늘 하한가고요. 보니까 오늘 거래량이 한 1,700만 주 가까이, 1,7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고, 그리고 하한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거가 한 300에서 400만 주 정도 남아있죠. 자, 그럼 공교롭게도 이 1,700만 주하고 300하고 400만 주를 더하고 나니까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 날 하한가 잔량으로 있었던 2,200만 주 정도, 2,000만 주 정도하고 비슷해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1,600만 주, 1,700만 주 거래가 된 거는 거의 대부분 금요일 날 하한가래도 팔려고 했던 그 물량들 중에 아유 그거 어떻게 들고 가냐 그냥 오늘 하한가 풀리면 팔아야지 한 거가 한 그 정도 팔렸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2,200만 주 중에서 한 1,700만 주가 팔렸다고 하면 500만 주 정도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절대 오늘 그 가격대인 47,000원에는 팔 수 없어. 나는 절대 팔 수 없어. 그래서 안 판다고 버텼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오늘 종가에 이제 남아있는 하한가 잔량 한 3, 400만 주 정도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그 가격에 팔 수 없어 이랬다가 이제 또 겁나니까 그 중에 한 500만 주 중에서 한 200만 주 중에는 그냥 하한가에도 팔려고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혹시 반등 나오면은 팔려고 했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하한가에도 팔려고 던진 물량이 있을 것 같고 그거 말고 또한 나머지 정도는 오늘 그 단타 초단타 들어가려고 했다가 어 초단타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2% 3% 반등했을 때 거기에 잡았다가 반등이 안 나오니까 그냥 손절하려고 하한가로 다시 쌓아놓은 그런 물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분석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누군가가 받아주긴 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제 생각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오늘 고가가 한 49,000 얼마, 5만 원 안 됐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 한 번은 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내일 물론 이제 더 아래에서 더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일 그냥 갭으로 아침에 약간 올려가지고 장중에 좀 오늘 받아낸 물량들을 차익 실현하려고 세력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올려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장중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로라면 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차트로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특별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니까 차트로 분석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가격이 보면은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보시면 월봉 20선까지는 가격이, 월봉 20선이면은 대략 2년 평균 정도 되거든요. 2년 평균 가격 정도까지는 밀려 있으니까 그냥 뭐 혹시라도 아까 정말 위험한 추가적인 회사 자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작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그런 도화선이 발생하게 되면은 또 이제 뭐
당장에 빠져나가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우선은 여기 지금 그 월봉 20선까지는 내려왔으니까 일정 폭의 반등 정도는 그게 막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일정 쪽의 반등은 있을 수 있으니까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온 뒤에 다시 주가는 이렇게 다시 하향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조언을 좀 기억을 하셔서 제 조언이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고 제가 어제 그 HLB 그 방송에서도 그랬고 토요일 날 스페셜 방송에서도 그랬고 오늘 그 초단타 치려면 오늘 진짜 죄송해요. 오타가 많이 나와서요. 초단타 치려면은 HLB 말고 어제 HLB 딱지 때문에 억울하게 하한가 맞은 종목들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문자 보내드렸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HLB 글로벌하고 HLB 오늘 진짜 장난 아니네요. 오타가요. 영어하고 한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요. HLB 이번에 영어야. 한글 맞다. 바이오 스텝. 이 두 종목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아침에 문자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HLB 바이오 스텝은 어차피 뭐 아예 플러스로 출발을 해버렸으니까 기회가 없었었고 HLB 글로벌은 시초가권에서 샀으면은 장중에 한 10% 가까이 한 8%이 정도 9%그 정도는 초단타가 나왔습니다. 오늘 단타 내셨을 거예요. 제 문자 받으신 분들은요.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HLB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좀 집중해서 다루어 드렸는데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내일부터는 좀 다른 내용들, 다른 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싶고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상한 댓글 말고요. 댓글 말고 좋은 내용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그런 유의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그 스탁119 유튜브 후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뭐 단타 같은 거 초단타 같은 걸로 도움 받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작자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